13조 원을 가진 남자가 와인을 뒤집어 쓰는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2025년 12월 25일 저는 서울 중심가 초호화 호텔 펜트하우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마켓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 식탁만큼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2달간 퇴근 후 조금씩 떠서 완성한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의 생일이자 성탄절을 위한 선물이었죠. 실은 서투른 솜씨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직접 만들었어. 생일 축하해. 목도리를 건네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진짜 정체를 숨기고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한진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K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옆에 놓인 명품 가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형식적인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 이명숙 여사가 목도리를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가져와? 어머니, 그래도 정성껏?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테이블 위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목도리에 레드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제가 밤마다 한 땀 한 땀 뜬 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서연이한테 이런 천박한 걸 선물하다니. 장인 박만호 회장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진혁 씨, 솔직히 말하지. 자네는 이제 필요 없네. 네. 한빛 그룹주 가봤나? 반토막 났어. 자네 같은 애군 덩어리를 사위로 두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서연이는 내일 당장 S그룹 후계자와 선을 볼 거야. 자네도 알아서 인생 정리하게.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를요. 혹시 그녀라도 뭔가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명품 가방의 금속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 낡은 점퍼 냄새가 이 고귀한 식탁을 더럽힌다니까요. 장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에 젖은 목도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험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박만호 회장. 이 사람은 15년 전 제 부친이 운영하던 중소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부친을 파산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저는 원수의 딸과 결혼하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그녀만큼은 다를까 싶어서요. 혹시 진짜 사랑이 존재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늘 제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이 건물 전체를 살 수 있는 계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13조 원. 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숫자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저는 낡은 수리점이 있는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 지하에는 제 진짜 집무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 이명숙 여사, 그리고 서연. 당신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곽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낡은 수리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간판에는 지네스 전자수리라고 써 있었죠. 3년간 제가 유지해온 위장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숨겨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모니터 24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증시와 기업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회장님,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비서 강민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빛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48% 폭락. 시가총액 6조 원이 증발한 상태였죠. K제네시스 명의로 매입한 지분은 34.7%입니다.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펀드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합산하면 과반 확보 가능합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박만호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빛그룹 회장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K-제네시스가 누구야? 왜 우리 주식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냐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민준 씨, 15년 전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네, 회장님. 모니터에 오래된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12월 아버지의 회사 진테크와 한빛그룹 사이에 체결된 기술 제휴 계약서. 그리고 6개월 후 갑자기 파기된 계약과 함께 한빛그룹이 출시한 신제품. 아버지의 특허가 고스란히 도용된 제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송을 준비했지만 박만호 회장의 로비로 법원은 한빛그룹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고 그의 겨울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회장님, 이명숙 여사 쪽 자료도 정리됐습니다. 민준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빛그룹 홍보이사였던 이명숙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370억 원을 빼돌려 명품 구매와 해외 부동산에 사용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검찰에 제보할 자료는 언제든 발송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도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죠. K제네시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회사를 살려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비굴한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연 씨 동선은 S그룹 후계자와 오늘 오후 3시 호텔 라운지에서 선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다음 사냥감을 찾은 거군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녀도 조금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빛그룹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호 회장의 집 CCTV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이명숙 여사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을 잃는다는 공포 앞에서 그들의 가면도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주주총회 준비는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긴급 안건 상정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제가 직접 가죠. 대주주 K로 말씀이십니까? 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니까요. 지하 집무실을 나와 수리점으로 올라왔을 때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와인에 젖은 목도리가 만져졌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면 이것도 함께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만호, 이명숙, 서연. 당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제 곧, 정말 곧 들리게 될 겁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빛 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운전석에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 이탈리아산 구두, 스위스 시계. 3년간 숨겨왔던 제 본 모습이었습니다. 가죠.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으로 기자들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카펫 끝에는 박만호 회장과 이명숙 여사, 그리고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K제네시스의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품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 여사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제 얼굴을 보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경호원 4명이 일제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K제네시스 그룹 회장님, 환영합니다. 경호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강당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박만호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영? 자네가 K제네시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아니, 이제는 박만호 전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한빛그룹의 현재 시가총액 자료입니다. 정확히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3조 원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6조 5천억으로 떨어졌네요. 그중 51.3%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15년 전 제 아버지 한승우 대표를 기억하십니까? 진테크라는 작은 반도체 회사 말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아버지를 파산시켰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죠.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원 서류, 특허 도용 내역, 뒷거래 녹취록까지 전부요. 저는 이명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명숙 여사님,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370억 원을 횡령하신 것도 다 파악했습니다. 검찰 고발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니, 진혁 씨, 나는 정말 몰랐어. 부모님이 그런 짓을 했는지. 그래요,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4일 전 당신 생일날 제가 준 선물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저를 애군 덩어리라고 불렀고 이혼 서류에 동의했죠. 그건 부모님이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선택했잖아요. S그룹 후계자와의 선 보기도 당신 선택이었고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혁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사랑한 건 저 한진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원했던 건 제 배경이었고 제 재산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사랑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제 돈이 무서워서 무릎 꿇은 겁니다. 아니야. 이제 저는 당신들의 가난한 배경이 되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에스코트하며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이 여사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만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박탈, 이사진 전원 교체, 새로운 CEO 선임, 모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설 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주머니에서 그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와인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회색 목도리. 민준 씨, 잠깐 멈춰줘요. 차가 멈췄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목도리를 바라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진혁.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자리에서요. 아버지,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작성해둔 보도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K제네시스 그룹 1조 원 규모 사회공헌재단 설립, 소외계층 창업 지원 및 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 진정한 부는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고 하셨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 저는 복수를 끝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